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헤드,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머리 있는데 보시면요. 처음에 목차에 크레니움이 나오고 페이스, 스칼프, 크레니얼 메닝지스, 뇌 척수막입니다.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이제 눈에 관련된 부분들하고요. 패로티드, 템포럴, 인프라템포럴 리전이라든지 오랄 리전, 테리고팔라틴 포사, 노즈, 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놓은 것이 눈, 입, 코, 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머리에서 다룰 부분들이 페이스라든지 패러티드 리전, 템포럴 리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는 신경외부학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갈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스칼프의 층을 열거하고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한다. 얼굴 주요 근육, 페이셜 아터리, 페이스에 있는 베인들, 그 다음 페이셜 러브, 트리저미널 러브, 맨디블러 러브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스칼프, 두피하고요. 얼굴에 있는 근육과 혈관계통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나와 있는데 스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오스테올로지 고락 파트에서 설명을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강의록을 훑어보시고 특히 그 중에 트리저미널 러브, 페이셜 러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복습을 하신 뒤에 머리 부분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스칼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칼프는 머리뼈 밖에 있는 두피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컬, 머리뼈가 있습니다. 머리뼈가 가운데 쭉 끼어 있죠. 이 머리뼈의 바깥쪽에 5개의 층이 있는데 여기를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스칼프란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5개의 층을 앞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든 겁니다. SCALP 이렇게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킨, 커넥티브 티슈, 아포뉴로시스, 루즈 커넥티브 티슈, 페리크라니움, SCALP,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스칼프 중에서 특히 이 처음에 있는 층, 스킨, 커넥티브 티슈, 아포뉴로시스 이 3개의 층은 마치 한 덩어리처럼 딱 붙어 있는데 이걸 스칼프 프라퍼라고 부르고 이 스칼프 프라퍼는 강의록에 써져 있는 것처럼 루즈 커넥티브 티슈 위에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손을 머리카락 위에 얹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꽉 잡고 두피를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그럼 마치 가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두피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덩어리가 스칼프 프로퍼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강의록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층 커넥티브 티슈에는 큰 혈관과 신경이 포함되어 있다. 갈리 아포뉴로시스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근육의 텐던, 아포뉴로시스라는 것은 넓게 퍼진 텐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즈 커넥티브 티슈가 있고, 페리크라니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페리크라니움은 특별히 스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뼈를 덮고 있는, 거의 모든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페리오스티움이라는 것이 있는 걸 들으신 적 있죠. 조직학에서 보면은 뼈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걸 페리오스티움이라고 합니다. 페리오스티움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어요. 갈비탕이라든지 고기를 먹으러 가면 바짝 고기를 구운 다음에 보면 뼈에 붙어 있는 그 고기의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하얗게 반질반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 페리오스티움입니다.
특히 스컬의 페리오스티움을 페리크레니움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스컬의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있어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스컬의 페리오스티움이 스칼프의 마지막 층인 페리크라니움 층을 형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리 아포니루시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거는 옥시피토 프론탈리스, 책에 따라서는 프론토 옥시피탈리스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옥시피탈 본에서부터 프론탈 본까지 붙어있는 옥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텐던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시피토 프론탈리스의 프론탈 벨리하고 옥시피탈 벨리가 있고, 그 사이에 에피크라니알 아포뉴로시스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갈리아 아포뉴로시스입니다. 에피크라니알 아포뉴로시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갈리아 아포뉴로시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스칼프가 두피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죠. 스칼프 매드,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스칼프는 두피, 매드는 약입니다. 스칼프. 자, 스칼프에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과 혈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층인 덴스 커넥티브 티슈 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층인 덴스 커넥티브 티슈가 손상이 되면 출혈도 많이 생기고 아프기도 하겠죠. 어떤 신경과 혈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크를 보시면은 깨끗하게 마진되어 있는 것이 뭔가 그냥 겉에서부터 충격이 온 건 아닌 것 같죠? 자, 요 흉터는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여자의 오른쪽 위에 이마, 이 부분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이 조직 속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 조직 속에서 쫙 퍼져요. 중력을 따라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만은, 쭉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 루즈 커넥티브 티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조직이 손상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옥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은 뼈에 안 붙어 있고 피부에 붙어 있고요. 아일리드에 있는 눈꺼풀에 있는 서브큐타니어티스가 느슨하기 때문에 스칼프에 있는 루즈 커넥티브 티슈에서 생긴 출혈이 눈 주위로 내려와 가지고 눈 주위가 까맣게 보입니다. 마치 팬더 눈처럼 보여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블랙 아이, 의학용어로는 그냥 페리오비탈 에키모시스라는 것은 이제 멍든 것 중에 멍든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블랙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흔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상처도 깊어야 되고, 또 되게 이런 상처가 난 경우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한번 가다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눈 주변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선글라스를 안 끼고 그냥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아저씨 인상은 굉장히 험악했는데 이 블랙 아이 하나만으로도 그냥 보면 재밌죠. 강의록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 부칼 팩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록 1페이지 페이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설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강의 교과서에서 부칼 팩패드만 꺼내놨어요. 부칼, 볼이란 뜻이고요. fat, 지방, 패드, 모여있는 덩어리. 부칼 팩패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애기 볼이 있는데요. 애기 볼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애기들이. 이 부분이 부칼 팩패드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 지방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지방이 여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볼을 통통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젖을 빨 때 이 공간을 이게 채워주기 때문에 입 안에 공간이 더 작아지고,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압력을 세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칼 팩패드가 작동을 합니다. 물론 보이기도 하죠. 얘도 좀 귀엽나요? 제 딸인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이에요. 글쎄 아빠인데도
그렇게 예쁜 줄은 모르겠네요. 북할 페패드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볼이 볼록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할 페패드가 많이 있으면은 귀여워 보인다 혹은 어려 보인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좌우에 있는 여자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3시 방향에 있는 여자는 북할 페패드가 통통하고 이 9시 방향에 있는 분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이 통통하면은 좀 더 어려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 보면 볼 있는 데가 오목하게 쏙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지금 몸에 있는 지방들이 싹 빠져나가면 북할 페패드가 빠지면서 오목하게 쏙 들어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할 페패드가 있으면은 우리 사람 얼굴이 어려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마에서부터 코까지 거리가 코에서 턱까지 거리보다 더 길다든지 눈이 크다든지 양쪽 동공과 코끝의 삼각형이 작다든지 북할 패드가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이런 거 해주죠. 북할 패드. 턱도 집어넣어, 턱에다도 뭐 지방 집어넣어주고, 볼에다 넣어주고, 뭐 눈 밑에도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세요 하고 빵빵하게 넣어줘서 더 어려 보이게 해줍니다.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얼굴이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면적을 재보면 한국 남자의 얼굴 면적이 미국 사람보다 더 작습니다. 뭐 10년 전 측정치긴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겠죠. 여자는 비슷해요. 그런데 남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나왔나? 10%? 어디 퍼센트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동양인들이 더 얼굴이 좀 커 보이죠. 이유는 넓어서 그래요. 서양인들은 앞뒤 얼굴이 길고 동양인들은 옆으로 넓기 때문에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얼굴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얼굴 면적이 남자들의 경우는 더 작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92%니까 한 10%가량 상당히 차이 나는 거죠. 근육을 설명하겠습니다. 얼굴 근육은 다른 근육과는 다릅니다. 다른 몸에 있는 근육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몸의 다른 부위에서는 근육이 피부 밑에 서브큐테니어스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D파트에 근육이 있죠. 그렇지만은 얼굴에서는 이 얼굴 머슬이 뼈에서 시작해서 서브큐타니어스 티슈를 뚫고 스킨에 와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 다른 곳에서는 관절과 관절이 굽혀지는 플렉션 효과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얼굴에 있는 피부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표정을 만들어요. 페이셜 머슬을 다른 말로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 표정 근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특별히 서브큐타니어스 티슈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고 발생학을 원래 8월 초에 배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발생학 교과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이 페이셜 러브 지배를 받는 이유가 여기 이제 아기가 발생을 할 텐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목 옆에 뭔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 근육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링스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말로는 인두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페링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페링지얼 아치, 세컨드 페링지얼 아치에서부터 페이셜 머슬도 만들어지고 페이셜 너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은 똑같은 데서 만들어진 페이셜 너브 지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은 전부 다 설명 없으면 페이셜 너브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은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주변에 있는 스핑터나 다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일레이터라고 그러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는 근육, 다일레이터. 스핑터라고 하면은 눈을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 강의를 위해서 화살표를 한 거지 제가 절대 BTS 오빠들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눈, 코, 입 주변에 스핑터나 다일레이터 머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을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보시면요. 설명은 강의록에 있으니까 강의록 보시고요. 옥시피터 프론탈리스의 프론탈 밸리, 옥시피탈 밸리들 있죠. 프론탈 밸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눈썹을 위로 올리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운동을 하겠고요. 뭐 갈리 아포누리시스는 좀 전에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오비큘라리스 오큘리. 오큘리라고 하는 것은 눈이란 뜻이고요. 오비큘라리스는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을 감게 하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오빗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입 주변에, 입을 주변을 빙글빙글 감싸고 있는 듯한 근육이죠.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라는 것은 이제 입이란 뜻이고요. 입도 입을 오므리는 근육은 한 개고 입을 벌리는 근육은 여러 개가 있어요. 벅시네이터 머슬입니다. 벅시네이터 머슬은 트럼페터라는 뜻인데 이 볼을 우리가 이렇게 볼을 빵빵하게 입술을 닫은 상태에서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하고 입을 부풀어 올리면은 양쪽 볼이 뿔룩 튀어나오죠. 거기에 있는 근육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트럼펫 불 때 원래 볼이 빵빵하게 되면 안 되는 건데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볼이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트럼페터 머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라티스마 머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에 있어가지고 목의 앞쪽 대부분을 덮고 있고 긴 경우는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가슴에 있는 팩토라이스 메이저 머슬까지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카다이바 실습하실 때 보면은 가슴 있는데 피부를 벗기고 서브 큐타니어스 티슈를 벗긴 다음에 근육을 보시면 팩토라이스 메이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육이 당연히 트랜스버스하게 파이버들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세로로 근육들이 놓여 있는 근육들이 있네. 교수님이 이거 뭐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고 얼른 제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찰이 되면은 물어봐야죠. 이게 왜 이렇게 세로로 있나요? 플라티스마 머슬이 가슴인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파트에서 아무리 해부학 찾아봐도 플라티스마 머슬 설명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티스마 머슬도 페이셜 익스프레시 머슬, 이것이 무슨 우리 표정을 만들지는 않죠. 여기 턱에 있는 근육이,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이 우리의 무슨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말의 목이 긴데 목이 긴 동물 있죠. 목을 부르르 떨 때 이 플라티스마 머슬이 떨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눈 주변에 오비큘라리스 오큘리, 입 주변에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이 있고 그 외에도 눈썹이죠. 눈썹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세러스라든지 커리게이터 슈퍼실라이 머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리베이터 라비 수피리오리스, 리베이터 올린다, 라비 입술을 어디로? 수피리오리스 위쪽으로, 입술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리베이터 앵귤리오리스, 자, 요거는 뭐냐면 리베이터 올린다 앵글을 어디에 앵글이냐면 오리스, 입의 앵글이란 건 어디냐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베이터 라비 수피리오리스는 좀 더 입술의 미디알 쪽에 있고 리베이터 앵귤리오리스는 좀 더 레터럴 쪽에서 둘 다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입니다. 아래쪽으로 대칭된 근육들이 있어요. 디프레스 앵귤리오리스, 디프레스 라비, 인피리오리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칭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이고마틱 본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자, 메이저가 좀 더 바깥쪽에 있네요.
근육이 좀 더 와서 붙으려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 외에도 리조리우스라는 근육이 좀 더 인피리어 파트가 있습니다. 교과서 856페이지 보고 한 번씩 다 연습해 보십시오. 근육 이름하고 어떤 표정 만드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한가운데 있는 리조리우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입술은 벌리지 않고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웃는 것처럼, 소셜 스마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리조리우스 외에도 벅시네이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멘탈리스, 아래턱에 입술을 잡아당기는 거죠. 플라티스마 머슬, 목 있는데 근육이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쭉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면 플라티스마 머슬이 이 겉으로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스펀지 2.0이 제안합니다. 얼굴 예뻐지는 법, 웃는 얼굴 만들기. 먼저 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입 주위를 비롯한 얼굴의 전체 근육을 긴장시킨 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입꼬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 웃는 얼굴 트레이닝 시작. 눈썹 올리고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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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 번 더 얼굴 쭉 빼고 바람 하트 입꼬리 자,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개구리 뒷다리 뒷다리 하고, 자, 입을 풀면 안 돼요. 리 하고 10초 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10초 못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얼굴 트레이닝 시작. 눈썹 올리고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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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오른쪽 말고 다 왼쪽 위 해요. 아래 한 번 더 얼굴 쭉 빼고 바람 오늘 강의 시작하면 얼굴 확인해 입꼬리 보겠습니다. 올리고 개구리 뒷다리 이 하고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특히 잘 안 되는 사람, 입꼬리가 처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습을 했을 경우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리조리우스 등이 발달을 하면서 리베이터 앵귤리오리스도 올라가겠죠. 이런 머슬들이 컨트랙션을 하면서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얼굴에 있는 동맥을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 페이스와 스칼프의 슈퍼피셜 바스큘러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얼굴에 있는 슈퍼피셜 아터리, 얼굴에 있는 슈퍼피셜 아터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있는 딥 아터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이 맨디블 레이무스 있죠. 아래 턱뼈, 거기를 다 깨고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딥파트에 인프라템포랄 포사가 나오는데, 자, 인프라템포랄 포사 기억 안 나면 심각한 겁니다. 인프라템포랄 포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동맥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딥파트이고, 여기서는 얼굴의 표면에 있는 슈퍼피셜 아터리들만 설명을 할 겁니다. 얼굴에 있는 슈퍼피셜 아터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페이셜 아터리와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가 있고, 특히 그중에 페이셜 아터리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셜 아터리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오죠. 목에 있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와가지고 턱뼈, 맨디블의 레이무스의 앵글에 한 1, 2cm 앞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러니까 양쪽 턱에서부터 눈과 코가 만나는 곳, 코 옆을 통과한 다음에 눈의 안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턱의 양쪽 끝에서부터 눈 쪽으로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치들이 나오고, 그 외에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는 자이고마틱 아치 바로 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이고마틱 본 근처를 블러드 서플라이를 합니다. 둘 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왔고요. 페이셜 아터리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왔고,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의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가 있고,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에서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가 나옵니다. 자, 페이셜 아터리의 가지로는 페이셜 아터리가 입 옆을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 옆을 지나가면서 인피어리어 라비알 아터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수피어리어 라비알 아터리를 윗입술에 내겠죠.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살 아터리, 그 다음에 앵귤라 아터리. 이 앵글이라는 것은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이 만나는 곳을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디알 앵글, 이 코 뿌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눈의 앵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앵귤러 아터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페이셜 아터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별표된 이 두 개의 동맥이 있죠. 이 두 개의 동맥은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 두 개는 오비 속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자, 아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프라 오비탈 베인과 수프라 트로클리아 베인이 합쳐집니다. 어디에서 합쳐지냐면은 얘네들이 오빗의 앵글 있는 데서 합쳐져 가지고 앵귤라 베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앵귤라 베인이 오빗의 인피어리어 마진에서 페이셜 베인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페이셜 베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자, 그림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관찰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베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앵귤라 베인이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앵귤라 베인이겠죠. 빗금친 부분. 그 다음에 페이셜 베인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커뮤니케이팅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비너스 드레이니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뒤쪽에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 이 큰 정맥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얼굴의 뒷파트에 있는 맥실라리 베인 하고 둘이 만나요. 원래 이 똑같은 이름의 동맥들도 둘이 나눠지는 동맥입니다.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하고 맥실라리 아터리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의 터미널 브랜치. 그러니까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분질 여러 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맥실라리 아터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맥도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하고 맥실라리 베인으로 둘이 합쳐진 다음에 이 합쳐진 다음에 이 정맥의 이름이 동맥에는 없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레트로맨디블라 베인. 여기서는 이 정맥이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치 시옷자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이에요. 자, 이 두 정맥이 합쳐져서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나눠집니다. 앞쪽 브랜치하고 뒤쪽 브랜치. 강의록에 보기 좋게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의 앞쪽 브랜치는 앞으로 와서 조금 전에 내려왔던 페이셜 베인과 합쳐진 다음에 제가 일부러 색깔별로 해놓은 거예요. 합쳐진 거 파란색으로. 얘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인터널 저귤라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의 포스티리어 브랜치는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오리큘라 베인이라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 익스터널 저귤라 베인으로 들어갑니다. 익스터널 저귤라 베인은 이제 서브 클라비안 베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맥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요 흐름을 요약을 해보면 강의록에 다 그려놨습니다. 페이셜 베인과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이 맥실라와 만나서 레트로맨디블라가 되고 레트로맨디블라가 다시
앞뒤에서 각각 페이셜과 포스테리어 오리클을 만나가지고 인터널 저귤러 베인과 익스터널 저귤러 베인으로 드레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좀 더 뒤에 나와 있긴 한데요.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코 주변과 윗입술이 있는 곳에 위험 삼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 주변에 있는 종기나 여드름 짜지 말라고. 실제로 여기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페이셜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페이셜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페이셜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페이셜 베인으로 이렇게 비너스 드레이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이셜 베인이 밸브가 없어요. 그래서 역류할 수 있고 게다가 이 페이셜 베인은 뇌나 머리의 깊은 곳에 있는 정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페이셜 베인에 있는 염증이 뇌나 머리의 깊은 곳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파급되는지 한번 그림 볼까요? 876쪽 교과서를 보시면 데인저 트라이앵글에 있는 페이셜 베인 여기 보시면 수피리어 옵살믹 베인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지나가고요. 인피리어 옵살믹 베인,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수피리어 옵살믹 베인이 요게 지금 페이셜 베인이 코 앞쪽 얼굴 표면에 있는 거고 이렇게 위쪽을 통과해 가지고 카버너스 사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카버너스 사이너스라고 하면은 브레인의 가장 깊은 곳, 스컬의 인터날리스에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인피어리어 옵살믹 베인이라든지 딥 페이셜 베인, 각각 자이고마틱 아치, 이 인피어리어 옵살믹 베인은 오빗의 바닥 쪽에 있는 거고, 딥 페이셜 베인은 이제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네 둘이 얼굴의 깊은 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스스.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스스는 어디냐면 스컬의 베이스 쪽에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기억나시나요? 미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그 사이에 큰 정맥 덩어리가 있어요. 그 정맥 덩어리가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스스입니다. 이것과 연결됩니다. 물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스스와 카보너스 사이너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인저 트라이앵글의 혈액 흐름이 중요합니다. 페이스의 익스터널 베인들은 수프라오비탈, 수프라트로클리아가 앵귤러 베인이 돼서 페이셜 베인으로 들어가고 슈퍼피시얼 템포럴 베인과 맥실러리 베인이 레트로맨디블라 베인을 만드는데 엔테리어 브랜치는 인터널 저귤러로 들어가고 포스티리어는 포스티리어 오클라 만나와 익스터널로 들어갑니다. 데인저 트라이앵글, 수피리어 옵살믹은 카본 사이너스로, 인피에러와 딥페이셜 베인은 테리고이드 플렉스스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